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리트 중에 논술에 관련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과목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11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출제기관에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재미난 말인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언어인의 과목과 추리논증 과목, 이 두 과목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리트 논술에서는 다른 요소가 하나 붙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리트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미래를 약간 바라보는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그 이유까지 측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요즘에 많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학교들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리트 논술이나 아니면은 면접 쪽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이제 로스쿨 그 제도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점수가 합격 점수가요. 객관식을 잘 보면 일정 정도는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쟁이 매우 격심해지다 보니까 합격률은 낮아지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식을 잘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입으로 보자면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내신이라던가 수능을 못 볼 것 같으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객관식은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점수가 갈리게 될까요? 예, 주관식이 되겠죠. 글쓰기 능력 되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은 글쓰기를 시험을 보거든요. 옛날 사시도 1차는 객관식이었고 2차는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글쓰기에 따라서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논술 시험의 의미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한 관점과 원리 이것을 갖다가 현실 사례에다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만 본다고 치면 추리논증 과목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일정한 관점이 붙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추리논증에서도요. 무엇을 점점 측정하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원리, 논리를 주고 이 P와 Q라고 하는 논리가 현실 사건에서 만족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측정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자면 원리와 규범에 대한 이해는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더 있습니다. 실제 법조인은 누군가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검사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법관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이 3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논술은 추리논증과 언어이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에다 하나 더 요구한다. 즉 누군가의 특정한 관점을 요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즉 문제에 따라서 기준과 사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이것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타인을 설득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시간 내에 서술해낸다는 것, 답안지로 표출해낸다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자면 객관식을 잘 보는 사람은 많아도 주관식을 잘 보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시험을 본 사람은 많아도 자기가 직접 책을 써본 사람은 드문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 교수 카페가 있습니다. 김종수 교수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관련된 그 인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트 시험 중에서 논술에 관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미잘들, 이제 공부하세요.